미국이랑 이스라엘 관계, 뉴스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만 이렇게까지 퍼주는 건지.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름값이랑 직접 연결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쏟아부은 돈이 230조 원이에요. 근데 그 230조가 폭탄이 되어서 이란을 때렸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 원유 70%가 끊긴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소름이 돋아요. 지금 기름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유소 가격판 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시작점을 추적해 봤거든요. 미국 세금에서 출발한 돈이 이스라엘 폭탄이 되고, 그 폭탄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바다로 만들고, 결국 우리 기름값을 2배로 만든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 진짜 소름 돋는 구조가 보여요.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1740억 달러예요. 원화로 바꾸면 230조 원이고,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면 3000억 달러가 넘어요. 230조 원이 얼마냐면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데 쓰는 국방 예산이 66조 원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한 나라한테 쓴 돈이 그 3.5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더 황당한 건 이스라엘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1인당 소득이 5만 5천 달러인 세계 16위권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한테 가장 많이 돈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동맹국한테 주는 군사 원조금의 83%가 딱 세 나라한테 가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전 세계 수십 개 동맹국이 나머지 17%를 나눠 갖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그럼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 거냐? 이스라엘이 매년 기본으로 받는 돈이 38억 달러예요. 10년간 매년 이만큼 주기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가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추가로 163억 달러를 더 쏟아부었어요. 여기에 트럼프 취임 후 또 120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요. 돈이 폭포처럼 쏟아진 건데, 이 돈이 이스라엘 국민의 복지나 인프라에 쓰인 게 아니에요. 거의 전액이 군사 원조예요. 미국제 폭탄, 전투기, 미사일을 사는데 전부 쓰인 거예요. 결국 230조 원이 이스라엘 국민한테 간 게 아니라 미국 방산업체 통장으로 돌아온 거죠. 미국 세금으로 미국 무기를 사서 이스라엘한테 보내주는 구조니까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근데 무기는 이스라엘한테 남잖아요. 230조가 폭탄이 되면서 2023년 10월부터 가자 지구에서 7만 5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작은 도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건데, 더 무서운 건 사망자 중 여성이랑 어린이가 56%라는 거예요. 총을 든 적도 없는 민간인이 절반이 넘어요. 가자 지구 전체 건물의 81%, 주거 건물의 92%가 파괴됐어요. 남은 잔해가 6,100만 톤인데 치우는 데만 최소 7년, 최악의 경우 21년이 걸린대요. 트럭에 실어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을 수십 번 왕복하는 양이에요. 이 모든 게 미국이 준 무기 230조 원어치 군사 원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타겟으로 공동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이 공격에서 이란 미나브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은 거예요. 7살에서 12살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165명이 죽고 96명이 다쳤어요. 미국 세금으로 만든 폭탄이 초등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4월 8일엔 레바논의 약 100곳을 동시에 폭격해서 254명이 사망하고 1165명이 다쳤어요. 소름 돋는 건 이 공격이 미국이랑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에 합의한 직후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휴전에 레바논은 포함 안 된다며 계속 때리겠다고 했죠. 미국 세금으로 산 폭탄이 가자를 폐허로 만들고, 이란 초등학교 아이들을 죽이고, 휴전 약속 직후 레바논을 또 때린 거예요.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요. 중동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관문, 세계 석유의 20%인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을 틀어막은 거죠. 세계 원유 거래량의 34%가 여길 지나고 그중 84%가 아시아로 향하는데, 선박을 공격하고 기회를 깔아서
유통이 사실상 중단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예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1%에서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도 54%가 여기에 지나와요. 세계 경제 13위, GDP 1.86조 달러짜리 나라의 에너지 생명줄, 거의 3분의 2가 좁디 좁은 바닷길 하나에 걸려 있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숨을 쉬는데 코가 막혀 입으로만 겨우 쉬는 상태에서 그 입마저 절반쯤 막힌 거죠. 유가는 배럴당 98달러까지 폭등했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세계 GDP는 연율로 2.9%포인트나 빠질 거라는데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게 맞았죠. 코스피가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어요. 전략 비축유는 딱 26일분, 한 달도 안 돼요. 17개국에서 급하게 대체 원유 6천만 배럴을 확보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0.4%포인트나 깎았어요. 30년 만에 전례 없는 유류 가격 상한제까지 도입됐고요. 230조 원에서 시작한 돈이 폭탄이 되고 봉쇄가 되고 결국 우리 기름값 리터당 2,000원이 된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구조가 절대 안 바뀌는 이유예요. 보통 유대인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이펙 같은 단체가 돈도 많이 쓰고 힘도 세니까요. 근데 미국 내 유대인은 약 600만 명, 전체 인구의 2%도 안 돼요. 로비력이 아무리 세도 2%가 98%를 이길 순 없잖아요. 진짜 답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미국 성인의 23%인 약 7,800만 명 중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독교 시온주의자가 3천만에서 4,500만 명이에요. 유대인의 5배에서 7배가 넘죠. 이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유대인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중동전쟁은 종말의 신호이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니 오히려 환영할 일이 되는 거죠. 미쳤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에요. QPI라는 기독교 단체 회원이 1,000만 명이고 관련 단체들이 2024년 선거에 약 1,70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핵심은 투표율이에요. 2020년 대선 때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3개 주표 차이를 합쳐도 4만 3천 표에 불과했는데 기독교 시온주의자는 4,500만 명이에요. 이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80%에서 82%인데 이들이 등 돌리면 공화당은 끝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일반 여론은 이스라엘 군사행동 찬성이 32%로 역대 최저고 민주당 지지자의 80%가 비호감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정치인들은 무조건 투표하러 나오는 23%의 맹목적인 표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노비는 껍데기고 진짜 엔진은 종말론이라는 신앙의 뿌리를 둔 4,500만 기독교 시온주의자의 표심이라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미국 세금 230조 원이 이스라엘한테 가서 폭탄이 됐고 그 폭탄이 이란을 때려 호르무즈가 막혔고 우리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됐어요. 돈의 흐름이 결국 내 지갑까지 도달한 거죠. 이 인과사슬은 미국 내 기독교 시온주의자의 종교적 표심 때문에 구조적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결국 한국은 원유의 70%를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데 그 운명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 선거판과 종교적 변수에 맡겨진 거예요. 비축유는 26일분 뿐인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에너지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 위기가 지나면 까맣게 잊고 똑같은 구조에 기대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이건 정치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기름값, 물가, 경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